반갑습니다. AI 기술 맛집 카카오브레인의 특급 레시피는 무엇일까? 맛집이라니. 네, 맛집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커티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커티스라고 합니다.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모였죠? 주제는 AI고 더 뭐 구체적인 목적을 찍자면 예. 저희가 최근에 미니 컨퍼런스라는 내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해봤어요. 아, 그러면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저는 내부에서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미니 컨퍼런스에 대한 브리핑도 좀 드리고, 혹은 또 여기서 갑자기 또 좋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좀 풀어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미니컨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달2 인간과 기계가 언어로 소통하여 명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공개했던 모델이기도 한데, 인간과 기계가 소통한다. 결국 소통하는 방식은 언어밖에 없거든요. 컴퓨터에게 언어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한 문장을 주었을 때 그 문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는 AI를 저희가 공개를 했고, 그 모델이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명화를 그릴 수 있을까까지만 하면 예. 초원에서 뛰고 있는 남자 2명, 저랑 교수님이 뛰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게 나오겠죠? 아, 약간 느낌 안 좋네요.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이런 예. 안 좋은 게 이제 AI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달리라고 하는 모델을 보면서 저한테 임프레션을 줬던 건 뭐냐면, 예. 나는 이렇게 못 그렸을 것 같은데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술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아니요, 그 컨텐츠가. 콘텐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딱 대표적으로 예. 보여줬던 그림이 뭐였냐면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 자체가 사람한테도 그려봐 그러면 너 무슨 소리 하는. 어렵죠. 그렇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예. 근데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 의자 자체가. 그렇죠. 아보카도의 특성과 의자의 특성을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것 같아, 원래. 그러니까 저희도 그 모델 가지고 그런 실험들을 해보니까 우리의 그 기대치를 조금씩 벗어나는 모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거의 무한할 정도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기존에 있었나요?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달리는 되게 잘 되는 모델인 거고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했던 거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문맥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복잡한 명령어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AR 모델이라고 해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거가 예.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모델을 계속 반복해서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림을 그리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씩 그려나가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인풋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 내가 그렸던 픽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픽셀까지 그렸다. 그러면 6픽셀을 그릴 때는 여태까지 5픽셀까지 그렸던 내용과 그리고 내가 주어진 컨텍스트했던 그 문장, 그 두 가지가 컨텍스트인 거고 문맥인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픽셀이 뭐여야 할까를 예측하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6번째, 7번째 해서 몇만 개의 픽셀을 다 그려내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런 구조의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AR 모델, 자기 회귀 모델이라는 것은 눈치가 빠르군요. 눈치껏 그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릴 때마다 계속 앞에 거 눈치를 보는 거야. 네. 이렇게 그렸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보고. 이 설명이 되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R 모델은 이제 눈치 모델로 눈치껏 계속 학습하면서 그리는 모델이다. 그렇죠. 이게 딱 대비되는 네. 모델이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주고 224x 224짜리 이미지를 한 번에 그려내는 모델도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그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문맥들을 계속해서 참조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결국은 이게 속도 얼마나 뭐 정확하게 빠르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다 학습하고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그렇다고 이제 학습할 내용을 좀 줄인다, 쉽게 말해서 좀 해상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좀 이 완성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려진 결과물이.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모델 학습이 끝난 다음에, 지금 AI 모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학습이 딱 끝나면 뭔가 고정된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을 사용할 때의 효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발표할 때는 아마 이제 사용할 때 효율이랑 뭐 학습 효율 둘 다 나왔는데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학습할 때 효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다른 연구들이 좀 나오면서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참조해서 좋은 연구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발표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모델을 사용할 때의 효율에 대해서 좀 나왔었고요. 그게 사실은 학습할 때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엔지니어링
비현실적인 효율 극복 방법들도 좀 제시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방법론을 바꿔서 또 효율성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르게 만든 것도 사실이죠, 저희가. 좋습니다. 이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이게 그 완성이 됐나요? 저희도 계속 온고잉이고요. 이게 완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장을 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실력에 완성이 있을까요? 그 한계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성이라는 목표를 정의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렇죠. 왜냐면 목표가 굉장히 높군요, 그러면. 네. 이건 계속 가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저희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려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은 바나나 모양 의자였어요. 바나나 의자. 네. 아, 봤습니다. 그렇죠. 돌돌 말린. 제가 생각했던 건 왜 바나나가 굽어있는 모양으로 의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당연히 나왔고요. 바나나 껍질을 돌돌 말아서 의자와 등받이까지 만든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조차도 약간 이제 상상을 못했던 영역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걸 상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한테는 그걸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기계랑 나랑 이렇게 좀 핑퐁을 치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쾌감을 느꼈던 지점이어서 그 그림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Human-like AGI를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인공뇌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에 보면 인공뇌를 배양을 해가지고 미니네 말씀이시죠? 오가노이드. 네. 아, 예. 걔한테 이제 게임을 시켰잖아요. 물론 그 게임을 시키는 그 특정 환경을 잘 만들어주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그 뇌가 스스로 게임을 거부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볼 땐 그 세팅이 그렇게 유도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요런 이야기는 사실 네. 되게 많은 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더니 뭘 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애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괴로워. 날 더 이상 구속하지 마. 하고 뛰어내려서 이게 스스로 부서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오가노이드 미니네 같은 경우는 국내 연구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게 뇌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네.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인지를 제대로 하고 뭔가 추론을 한다? 그럼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인공지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걸 크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영향을 안쪽부터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안쪽까지 영향이 안 가다 보니까 큰 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니뇌만 만드는데 이걸 키우는 연구를 국내 연구진이 꽤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게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하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쓰는 것보다 윤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역시 또 이 오가노이드까지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포인트에서는 한마디만 첨언 드리면 물론 이제 그 논문을 다 믿고 걔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한 걸까, 지능에? 예를 들어서 알파고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바둑을 두면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 하나를 정말 잘 두는 건데 걔가 바둑 두는 거에만 호기심이 있고 내가 뭐 관심 있는 분야만 쫓는 그런 지능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수십만 판, 수억 판을 더 가면서 바둑을 배울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호기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두다가 약간 이 정도면 바둑판을 엎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그- 인공지능은 네, 질리지 않는다. 네, 그 아까 오가노이드 논문에서는 그래서 승리를 할 때였나 아무튼 뭐 잘 할 때마다 파지티브한 리월드를 줬거든요. 그런 게 없어도 정말 그렇게 동작할까? 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질리고 그만하고 싶은 이런 것도 되게 사람다움이잖아요. 사람다운 거죠.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얼굴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상도. 딥페이크 영상이죠, 이게.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닉페이스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닉네임이 있듯이 얼굴이 약간 닉 얼굴. 맞습니다. 닉네임은 이제 별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별 얼굴? 네. 닉페이스. 이거는 사실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제 인스타도 닉페이스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얼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닉페이스를 만들어준다고.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영상이나 뭐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아이덴티티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인데 궤두님 사진의 얼굴을 놓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궤두님 사진에서 이 사람은 이런 아이덴티티구나를 인식한 다음에 제 사진에 있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바꿔서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궤도님이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 수 있죠.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닉페이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전에 막 아이디어를 낼 때는 많이 나왔던 아이디어가 그 유튜버들이 많이 쓸 것 같다. 개인 유튜버들이 얼굴 공개를 꺼려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캐릭터를 입힌다든지 상체 아래쪽만 나온다든지. 필터 많이 입혀가지고 갑자기 에러 나면서 원래 얼굴 공개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깜짝 놀라서 네. 한 번에 팔로우가 우수수 떨어지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닉페이스를 드리게 되면 한 사람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얼굴을 교체하는 기술, 그 딥페이크 기술인데 그거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맥락에서는 얼굴 자체를 생성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처럼 예. 제 얼굴을 궤도님 얼굴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얼굴을 생성하는 거죠. 생성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이 얼굴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 얼굴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와의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인 거죠. 저도 이제 딱 느끼기에 딥페이크는 저작권, 초상권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입히니까 네. 그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런데 닉페이스는 없는 얼굴이니까 그렇죠. 내 취향에 맞는 그럼 이걸 딱 씌워주니까 딥페이크보다는 조금 더 양지의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AI 기술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발표였고 저한테도 영감을 많이 주는 물체 검출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얼굴 인식에도 쓰고요. 많이 쓰죠 이거. 이거는 정말 보편화된 자율주행에도 쓰고 뭐 차도 검출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뭐 사람도 찾아야 되니까 아주 보편화된 기술인데 이거를 태스크마다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에서 디텍션을 만든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위한 디텍션만 계속 고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고도화하고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궁극적인 얘기인데 사람은 사실 이미지에서 모든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하게 처음 봐도 알죠. 대충 뭐 같다. 네.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무언가를 유추해내죠. 설명해주면 알죠. 그런 것들이 점점 풀려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연구들을 선행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끼리 이미지로 코끼리를 찾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었다. 물체 검출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코끼리만 찾는 겁니다. 걔는 이미지 안에 코끼리 있으면 네모를 쳐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할 때는 까만색 코끼리만 넣었는데 하얀색 코끼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코끼리가 나오는 순간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얘 코끼리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추가 되거든요. 이거는 하얀색이긴 하지만 모양과 여러 가지 코에 이런 것들 특성을 봤을 때 코끼리네라고 유추를 하죠. 근데 이미지 모델들은 그런 유추 기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 같은 겁니다. 뇌는 없고 눈 같은 거라서 인식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가능성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처음 보는 거여도 설명을 해주면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브레인 재밌는 곳인가요? 이거를 간략하게 짧게 하라고 해서 세 글자로 말할게요. 핵존잼입니다. 핵존잼이다. 네, 요것은 카카오브레인의 이 고용주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피고용인들은 어떨지 몰라요. 핵존잼입니다. 핵존잼. 근데 일단 뭐 대표가 핵존잼을 알고 있는 게 나쁘지 않죠. 네. 대표조차도 핵존잼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예.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박사 졸업 후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AI 기반 스타트업을 꾸려보는 것이 꿈입니다.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혹시 카카오브레인에서도 AI 박사급 직원이 사내 벤처를 시작한 사례가 있거나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그리고 박사 후 사내 벤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새겨 듣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카카오브레인에 입사를 해서 사내 벤처를 시작하겠다라는 일종의 그 원대한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희망을 주시면.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원대한 꿈이 아닌 게 제가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있어요.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내부에 있는 기술을 잘 숙성해가지고 밖에서 부딪혀 볼 수 있는 환경까지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가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질문은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카카오브레인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브레인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의 차이는 밖에서 하는 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요. 카카오브레인이 환경적으로 잘 밀어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 레벨에서 할 수 없는 지점들의 사업이나 기술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냐 아니면 스타트업 레벨에서 도전하고 싶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냥 도전을 하면 됩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문제에 뛰어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섞여 있었다면 그런 순간은 평생 오지 않을 거다.
저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될 거예요 확실히 스타트업들. 특히 최근에 AI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는 영역들은 기술 섹터보다는 좀 서비스 영역에 가까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섹터에 도전을 많이 하세요. 돈을 상당히 빨리 까먹고 계속 이제 캐시버닝이 일어나는데 서비스 영역이면 뭐 스타트업으로 도전해보면 나쁘지 않고요. 브레인도 그거를 하기에 서비스든 기술이든 나쁘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사내 벤처 하게 되면 카카오로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리소스가 갖춰져 있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그렇죠. 있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밖에 있으면 커티스님께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밖에 계시면은 이렇게 음해서 물어보세요.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음을 계속 해야겠네요. 좀 장기적으로 가야죠 이거. 네. 예, 뭐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궁금했던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뭐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더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치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딱 얘기해 볼게요. 예. 하나는 기술은 그대로 놓고 지금 현 상황으로 이 기술 갖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을 거다. 해결해주고 베네핏을 사람들 줄 수 있게 너무 많을 거다. 이거는 사람들의 창의력 부족.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할 게 많다. 있는 재료로도 만들 게 충분히 넘친다. 많다. 네, 그게 하나고요. 또 기술 하나- 문제가 아니다. 네.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풀려가는 지점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아까 뭐 그림 그리는 애도 그렇고 그 모델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도 보면 기존의 모델들의 한계들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겨나는 기회들에 대한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5번 질문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오픈 퀘스천이고 이런 질문을 이 업계에 계신 분이나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질문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왜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없을까라는 어떻게 문제의식, 어떻게 질문이 있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던진 질문이고 예. 2022년에 카카오 브레인을 관통할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곱씹어볼 왜 안 나오지? 우리는 왜 못 만들지? 글로벌에서 봤을 때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례들이 많습니다. 학회에 가면은 AI 논문 정말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유니콘 없습니다. 그 시장이 작아서인지 이런 거는 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근원적인 문제는 도전의 수가 좀 적다. 사람들이 영구적인 부분에 쏠려 있는 관심 대비해서 사회적 임팩트나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많이 양성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이 미니콘에서의 질문들의 결론을 보면은 그냥 깔끔해요.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시도를 카카오브레인 혹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아마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 덕담과 함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카카오 브레인 크루분들한테도 그렇고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봤을 때 이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나 전 세계 정세를 봐도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을 봐도 또 암울한 미래들도 좀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AI 필드에 있는 많은 분들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브레인이 그걸 할 수 있는 환경과 많은 지원들을 전폭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22년에 같이 도전해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건강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서 하나만 또 질문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우리 대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투자를 책임지고 밀겠습니다. 끝까지 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던졌던 것처럼 뭐 CCTV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든지 아무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가져오셨고 제가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성공할 때까지 제가 밀어드릴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드릴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우리 커티스님을 찾아오시면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기술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희망입니다. 그렇죠.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건
그러면 곧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희 안될과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하는 크리에이터 집단이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과학 크리에이터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카카오 브레인 역시 이 안에서 혹은 연결된 많은 곳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음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